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너그러우며 백성들을 아끼는 선비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규만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진사 집에 김복동이라는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복동을 박진사는 불쌍히 여겨 받아들였습니다. 복동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고 박진사는 그런 복동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규만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의 쌀이 자꾸 줄어들고 있었고 안채에 있던 은비녀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끼던 벼룩까지 사라졌죠. 규만은 복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착한 박진사는 오히려 규만을 나무랐습니다. 규만아,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복동이는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집에 왔는데 그런 의심을 받으면 얼마나 서러우겠느냐. 설마 곡식 몇 대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냥 모른 척 해주자. 착한 박진사는 오히려 복동을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런 관용은 무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죠. 복동은 주인의 착함을 오히려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양반들,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야 나는 평생 하인으로 살아야 하나? 아니다. 이 집의 재산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어. 복동은 그 고을의 원님이 매우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동은 은밀히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제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사옵니다. 우리 주인 박진사의 재산이 상당한데 만약 그 양반이 큰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제 딸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고발한다면 그 재산을 몰수하게 되겠죠? 그 재산을 원님과 제가 나누어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탐욕스러운 원님은 이 제안에 혹했습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라면 당연히 재산 몰수가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원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면 저는 원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동과 원님의 악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복동에게는 15살 된 딸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복동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순진한 딸을 이용해서 주인을 모함하는 것이었죠. 복순아,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주인 어른이 너를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야 한다.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 어른께서 저를 잘 대해주시는데. 바보야. 이것은 우리가 이 집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버지를 믿고 따라라. 순진한 복순은 아버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은 드디어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복동은 딸을 데리고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복동은 이미 그 고을의 원님과 은밀히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원님은 박진사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복동은 그것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원님, 큰일 났사옵니다. 저희 주인 박진사가 제 딸을 겁탈했사옵니다. 원님은 이미 계획된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는 중대한 범죄로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무고한 고발에는 신중해야 했지만 원님과 복동이 짜고 친 일이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박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복동이를 믿고 잘 대해주었는데. 하지만 원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 변명하지 말라. 박진사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집안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 재산은 표면적으로는 복동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원님과 복동이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억울함과 충격으로 박진사 부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규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복동이 놈을 그냥 두었던 제가 잘못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규만은 깊은 산속의 절로 들어갔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마음을 달래며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부모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해서 출세하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규만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 고을의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규만이 지방관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동과 짜고 쳤던 그 탐욕스러운 원님이 더욱 큰 탐관오리가 되어 이제는 규만의 상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님은 복동과의 거래로 얻은 재물로 더 높은 관직을 사들였고 이제는 여러 고을을 관할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규만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어린 지방관이 부임했다고? 요즘은 젊은 놈들이 관직에 오르는구나.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규만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 악인이 모두 출세해 있다니. 복동은 그 마을에서 주먹패들을 거느리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원님은 더 큰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만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규만은 몰래 복동과 그 원님의 모든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복동과 그 원님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주먹패를 동원한 협박, 부당한 이자놀이, 선량한 사람들의 토지 강탈을 일삼았습니다. 그 원님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조작하며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 짜고 쳐서 무고한 박진사를 죽음으로 몰았던 죄까지. 죄목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규만은 온 마을 사람들을 관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동뿐만 아니라 그 상관 원님도 불러들였습니다. 복동은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젊은 사또가 뭔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그 원님도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 거냐? 나는 너의 상관이다.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라. 규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관가 뒤편에서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어명을 전하는 내관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의 어명이니라. 어사대장 박규만은 이 고을의 악행을 조사하여 보고하라. 복동과 그 원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지방관인 줄 알았던 규만이 어사대장이었다니. 그 원님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사대장, 그럼 당신이? 규만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임금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어사대장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죽음으로 몰고 간 박진사의 아들 박규만이요. 규만은 임금님께 받은 조사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전하께서 내리신 명에 따라 조사한 바 김복동과 원님 이동팔은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사옵니다. 첫째, 서로 짜고 쳐서 무고한 박진사를 거짓으로 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둘째, 그 재산을 불법으로 나누어 가진 죄. 셋째, 복동은 주먹패를 동원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원님 이종팔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조작한 죄. 복동과 원님 이종팔의 죄목이 하나하나 읽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착한 박진사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다니!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돌을 집어들더니 복동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악한 놈아! 죗값을 치워라!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돌을 들고 복동과 이종팔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님의 원수를 갚자! 이런 나쁜 놈들은 살 자격이 없어! 복동과 이종팔은 돌팔매질을 피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머리에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니야.
살려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동은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종팔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기절했습니다. 규만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이 직접 내린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복수가 끝났습니다. 복동을 따르던 주먹패들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사 대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런 나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규만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구현되었다. 임금님의 명에 따라 이종팔은 남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종팔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 집안의 명예는 임금님의 명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복수는 진실을 말한 용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규만은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착하셨던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악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응징받고 선한 자는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권세가 높고 힘이 세다 해도 정의와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